2017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로 정규 리그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가려졌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했고요. 네. 두 팀 모두 정말 가시밭길을 뚫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네, 사이버오르는 자력으로 개인 승수를 많이 챙기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이 영암월출산은 상주곡감의 승리를 거둬줌으로써 또 진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위와 똑같은 지금 개인 승수까지 됐는데 이 일지명 다승 순으로 이 4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준 플레이오프 1국부터 2국 동시에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출전 선수 명단과 함께 오더표 살펴보시죠. 네, 부산 KH에너지가 1위를 찍었습니다. 그 뒤를 상주곡감이 차지했고요. 서울 사이버오로와 영암월출산, 이 두 팀은 이 팀 전적이 같았지만 개인 승수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3위부터 6위까지는 6승 6패 똑같아요. 근데 개인 승수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위, 4위, 5위, 6위까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네, 정규리그 개인 다승은 서봉수 선수가 가져갔는데요. 네. 이 2위 조대현 선수와 승은 같은데 패가 1패 적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봉수 선수가 개인 다승 왕이 됐고요. 네. 공동 3위가 굉장히 많네요. 네, 포스 시즌 대진표입니다. 오늘 준 플레이오프 첫 대국이 시작이 되는데 영암월출산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입니다. 이 준 플레이오프는 1, 2국이 먼저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1, 2국에서 이제 2대0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1대1 승부가 된다면 이제 1, 2국 후에 3국이 다시 또 두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더표 살펴볼게요. 1국은 김종수 선수와 선홍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일단 일지명 선수끼리의 대결이고요. 영암월출산은 일단 이지명, 오기철 선수를 2국에 지금 출전을 시켰고요. 네. 서울 사이버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지명, 나종훈 선수를 2국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네. 어떨까요? 제 생각엔 사이버로 입장에서 오더에 좀 카드를 내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 삼지명 선수를 2국에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영암월출산 입장에서는 1, 2국에서 승리를 거둬야지 일단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국까지 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서울 사이버오로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치열한 오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두 팀의 준 플레이오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7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영암월출산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인데요. 네, 오늘은 고재희 구단이 심판위원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네, 먼저 2국으로 가봅니다. 나종훈 선수와 오기철 선수의 대결인데 네, 두 선수 상대 전적이요. 나종훈 선수가 1승 14패입니다. 오기철 선수가 이제 14승 중에 1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첫 판을 이기고 다 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13연승이니까 이제 중간에 일단 1승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종훈 선수가 이 앞대결에서 김일현 선수에게 7전 7패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참 귀중한 승리를 많이 거둬주었어요. 네. 오늘 대결도 상대 전적은 오기철 선수가 크게 앞서 있지만 네. 이 속기 기전이고 단판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국 주장 맞대결입니다. 김종수 선수와 선우욱 선수의 만남인데요. 네, 두 선수는 선우욱 선수가 이제 5승 3패로 상대 전적은 지금 앞서 있습니다. 네, 각자 30분에 40초 초 이렇게 5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뭔가 이 두 선수를 보면은 전혀 상반된 기품이잖아요. 그리고 네, 외형도 그렇죠. 그렇고요.
뭔가 톰과 제리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선웅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됩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다 뭐 입단 연도가 지금 뭐 거의 한 30년이 거의 기본이에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입단 연도가 이제 느린 선수가 89년에 입단을 한 김종수 선수거든요. 사실 62년생인데요. 네. 가장 늦게 입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입단을 좀 늦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30년 프로 생활을 하면 뭐 전혀 떨릴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오늘 승부는 상당히 좀 긴장될 겁니다. 네. 이 시니어 리그가 출범한 게 2016년인데 확실히 작년 초대 대회보다 올해가 더욱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라면 오더제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더제가 되면서 사실 여러 좀 변수가 좀 많이 생겼어요. 네. 선옥 선수는 오늘도 순위 빨리 나오고 있죠. 네. 이 삼초서, 뭐 패능욱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선웅 선수인데 근데 원래 이 속기파들이요. 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대국이니까 오늘 내가 제한 시간을 다 쓰면서 정말 뭐 오랫동안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승률이 좋지가 않아요.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네. 막 몸이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선호국 구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이 바둑을 좀 천천히 두기 위해서 염주를 가지고 다녔어요. 아,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두고요? 네, 오른손으로 아무래도 이제 염주를 네. 갖고 있으면 이 바둑알을 바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중반에 가면 왼손으로 염주는 돌리고 오른손으로 바둑 두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네. 역시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이 정석도 많이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뭐 기본적인 정석이죠. 뭐 요즘에는 호구로 두는 걸로 있는 것도 많이 두고요. 네. 네, 갈라치기. 네, 갈라치기 한 수로는 좌상귀 쪽을 이제 한 칸 띄어서 귀 쪽을 확실하게 이제 지켜두는 수도 많이 두어지는데요. 네. 근데 김종수 선수 원래 스타일이라면 귀 쪽을 지키는 것이 보통 많이 두는데요. 네. 오늘은 뭔가 이제 좀 발빠르게 두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각 팀의 주장으로서 이번 17시즌 7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장이라면 뭐 7승 정도는 해줘야죠. 네. 네. 사실 올해 이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 전승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조치훈 구단이 또 패를 당했어요. 네, 주치훈 구단이 마지막에 시간표를 당하면서 네. 전승이 깨졌고요. 그리고 또 전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사실 그 선수가 이제 박영찬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찬 선수가 백업 요원으로 나와서 사실 4승으로 전승을 달리고 있던 차에 좀 뼈아픈 기권패를 당하게 네. 됐었는데요. 그 대국도요 굉장히 중요한 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대국을 이겼더라면 정말 뭐 사이보로는 여유 있게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대국을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이게 한 이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사실 혹시 오늘 대국에서 1대1 승부가 된다면 박영찬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출전 기회를 얻을까 또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박영찬 선수의 출전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 가죠. 근데 사실 사지명 선수가요 4승 1패라는 건요 한 번에 그 기권패를 제하고 4승 1패예요. 네.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성적이죠.
사실 이제 사지명 선수들이 각 팀에 다 있잖아요. 네. 이 중요한 시기에 승리를 거둬준 사지명 선수가 몇 명 있어요. 네, 박은천 선수도 그렇고 그 장명환 선수, 네. KH 에너지, 뭐 조치훈 구단이 빠졌을 때 굉장히 수훈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진명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그렇게 잡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KH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치훈 구단이 이 일본 일정과 겹치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지명 선수가 출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이 감독 입장에서는 1, 2, 3장이 있는데 사지명 선수를 출전시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머리를 내밀었네요. 지금 저 모양이 이제 흑은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외곽을 어느 정도 막은 형태가 됐는데요. 네, 지금 저 교환들이 상변 쪽으로는 이제 좀 악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선웅욱 선수 이제 기풍이 좀 드러나는 수예요. 아무래도 이제 상변 쪽에 지금 이 자상 쪽부터 나와 있는 백돌에 대한 뭔가 이제 집 모양을 없애고요. 저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공격을 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수입니다. 네, 이렇게 뭐 양쪽을 가르고 나오는 거 굉장히 선호하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일단 가르고 나오니까 조금 뭐 백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좀 바빠요. 상변 두 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웅욱 선수는 이 흑백이 다 편한 것보다는 서로 불편한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내가 어려워도 상대방도 어렵다. 네. 네, 같이 어렵다. 뭐 이런 쪽을 선호하죠. 손호국 선수가 이제 우상 쪽을 지금 이제 후수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뭐 다가와서 이 한 점을 이제 좀 공격하는 것과 네. 백이 이쪽 부분으로 간다면 흑은 바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뭔가 이제 이돌에 대한 공격도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갑갑해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백도 그렇다면 백마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쉽진 않네요. 사실 뭐 모양이나 일감으로 본다면 이런 곳을 이제 씌우고 싶은데요. 이제 이쪽으로 나왔을 네. 때 이쪽 연결이 확실치가 않아요. 신경 쓰여요. 네. 그렇다고 뭔가 이제 나를자 정도만 간다면 흙이 이렇게 또 붙여서 나오는 자세가 좋거든요. 뭔가 이제 흑마가 리듬을 탑니다. 그리고 백은 또 여전히 끊기는 약점이 남아있죠. 네, 상변도 이 모양도 또 확실치도 네. 않고요. 일단 초반 포석은 지금 흑의 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웅욱 선수 1060승 782패입니다. 네. 대국수 정말 많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선욱 선수가요, 72년도에 입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동안 이제 누적이 된 거겠죠. 네, 지금 근데 시니어리그 통산 성적을 보면 선웅욱 선수는 무조건 일지명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11승 14패면은 시니어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지명 선수로는 굉장히 좀 나쁜 성적이죠. 네. 일지명이라면 한 거의 60%. 네. 특히 뭐 선호욱 선수라면은 60% 이상의 성적을 충분히 뭐 거둘 수 있다. 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뽑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50%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도 충격적이고요. 네. 팀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네. 반면에 김종수 선수는 시니어 통산 전적이 13승 12패입니다. 뭔가 기풍도 그렇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종수 선수는 글쎄 누구한테 이길 수도 있고 누구한테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네.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선호욱 선수도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고 누구한테도 지는데 안정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요. 네. 보고 있으면 좀 조마조마하죠. 네. 네. 참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바둑이 맞아요. 네. 근데 감독이나 팀원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 졸일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 베개 수가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자상 쪽을 뭔가 하나 네. 받기는 하고 싶은데 급한 곳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본다면 이쪽 중앙 부근으로 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지금 행마가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붙이자니 젖혀서 이어두면 여기가 뭔가 이제 임시 방편은 됐는데요. 뭐 이런 곳이 이어지게 되면 또 이 넉점도 지금 약해지고요. 네. 되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김종수 선수와 선우욱 선수의 일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선수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수 선수는 62년생, 선우욱 선수가 4년 선배네요. 네. 입단 연도는 네. 뭐 많이 차이나요. 입단은 17년 선배입니다. 네, 상대 전적은 5승 3패로 선우욱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니어 리그는 2017 똑같은 성적을 기록했죠. 붙였습니다. 네, 역시 뭐 날일자 정도밖에 안 보여요. 네. 근데 붙이는 수는 너무 또 당연해 보이고요. 그쪽을 끼워서요. 어차피 젖혀도 되게 늘어두면 약점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백이 바쁘네요. 아마 그래도 지금 뭐 여기를 흑에게 당하는 것은 너무 또 네. 이들이 후수로 또 수습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이쪽 부분을 백이 단수를 치거나 뭐 이쪽을 끊거나 한다면 단수를 치면 아마 여기는 있거나 할 겁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흙이 또 너무 좋은 자리예요. 네. 완벽하게 봉쇄를 당하게 되고요. 날일자 가더라도 바로 붙여서 여기는 지금 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쪽도 급한 자리이기는 한데 중앙 넣는 거 정말 기분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바로 둡니다. 자, 뭐 이런 장면에서는 백이 두 번 두고 싶죠. 네, 지금 둔 것도 두고 싶고 흙이 넣은 것도 두고 싶고. 네, 뭐 바둑은 두 수를 한꺼번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중앙은 견디겠다. 근데 지금 모양 자체가요. 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수습을 하는데 뭔가 이제 집을 얻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터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바둑이 이제 이런 식으로 풀려가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네. 이 바둑을 둘 때는 하나씩 이제 보험을 들어두기 마련인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또 어느 한쪽이 강해야 되는데 네. 두 쪽이 다 없으면은 굉장히 바빠지죠.
지금 입구자를 붙이고 이제 3-3을 들어갔어요. 손흥욱 선수가 이제 몸이 의미일까요? 조금 앞으로 여기가요. 지금 이 축은 안 된다는 거겠죠? 축이 흙이 안 안 되니 된다는. 네, 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축이 만약에 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잘못하면 바둑은 끝나요. 좌하 쪽에 한 칸 띄어 있는 수로 축머리가 된다는 네,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꽉 이어갔어요. 자, 손 정말 결단 굉장히 빠르죠. 이제 여기 이제 손 못 뺀다는 겁니다. 네. 손 빼면 끊고. 아직 3분을 채 안 썼어요. 근데 좀 놀랍지도 않아요. 매번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커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흙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백이 일단 받아야 되고요. 네. 지금 백이 괴로운데요. 지금 여기 지금 또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안 받나요? 안 받으면 일단 너무 두텁죠? 선수죠. 네, 여기 손 빼면 또 두 점 네. 잡히는 거 있고. 그렇다고 받는 것도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받으면 보통은 이제 늘어서 받아두는 게 보통의 형태인데 맞게 되고요. 여기서 손을 못 빼는 것 같아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손을 빼면 네, 여기 끊고 때리면 뻗고요. 이렇게 빈사각을 둬야 됩니다. 근데 바로 연단수가 되죠. 바로 잡히게 돼요. 수가 굉장히 적네요. 그래서 있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참 모양은 일그러지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모양은 정말 사나운데요. 자, 여기서 선홍욱 선수 네. 아마 여기 우변 정말 두고 싶을 겁니다. 우변을 정말 두고 싶은데 뭔가 이제 이쪽 나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 방비를 해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학수의 의미도 있어요. 이걸 둬 놓고 손 빼는 건 네, 손 안 빼려는 되는 것 거죠? 같아요. 네, 손 빼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이쪽을 움직여서 그렇게 뭐 좀 좋은 수를 찾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끊어서 뭐 이쪽을 이제 밀고 나와서 이 돌과 이 돌을 갈라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 젖혀둔 걸로 흙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젖히는 것과 아예 그냥 이쪽을 잡고 잡는 것도 네. 늘어서 잡는지 이쪽을 잡는지 해서 두 점을 움직였네요. 네. 일단 흐름은요. 사실 인원바둑을 선욱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네. 지금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반 지금까지 흐름은 선욱 선수 쪽이 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우욱 선수가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네, 선욱 선수가 이 정규리그 마지막 대국에서 안간혹 선수와의 대국에서요. 굉장히 우세했어요. 네. 근데 너무 손바람을 내다가 결국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유리할 때 조금 이렇게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쉽게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유리할 때 계속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또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사이버우로 팀의
경기 중계를 많이 했는데 선호 선수의 대국을 보면 그냥 유리해도 불리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두고 싶은 곳을 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점하고 연결은 가능해졌네요. 네. 근데 연결하는 또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여기 들여다보면은 또 연결이 잘 안 되죠. 양쪽을 동시에 연결할 수가 없군요. 그렇다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또 너무 또 행과가 안 좋고요. 네. 아, 치받아서. 지금도 이제 빈 삼각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백은 뭐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여기 급소당하고 뭔가 계속해서 일단 네.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 흐름은 흑 쪽입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영암 월출산과 사이버 오로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해설진들이 승리를 예상해 봤는데요. 최명은 도은교 막상막하지만 영암의 미세한 우세. 그리고 도은교 캐스터는 또 반대의 의견을 내놨네요. 많이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 같아요. 의견이죠. 월출산에선 인터넷 신호가 잘 안 잡힌다. 네, 이제 사이버로가 네. 이 인터넷 바둑의 강자니까 네, 이 팀은 영암 월출산을 응원했고요. 저희는 이제 사이버로 팀 쪽인데 네, 이렇게 보니까요. 네. 해설진 뭐 파트너에 따라서 싸우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사이버로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봤고요. 이 하우정 김만수 팀은 손오공의 펀치는 큰 승부에서 나온다. 이제 손오공이랑 함은 선홍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일단 뭐 해설진 승리 예상에서는 4대2로 사이버로가 좀 우세하다 이런 예상이 좀 많았네요. 네. 4대2로 사이버 오로의 약간의 우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해설진들의 예상이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 바둑 리그도요. 네. KB 바둑 리그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해설진들 이렇게 뭐 예상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네. 뭐 결과는 마지막까지 봐주셔야 알 것 같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뭔가 이제 최강의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붙이고 5수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붙였고요. 저 진짜 이제 바로 끊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살리는 수는 단수 치는 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밀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단을 하고요. 세 점은 잡혀주고요. 네, 뭐 단수 치고 이으면 이 석점은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점은요, 거의 뭐 백이 입장에서는 패석이거든요. 여기 버리는 대신에 이쪽을 약하게 만드니까. 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뭐 이쪽을 다 잡는 수가 있다면 가능은 한데요. 여기 젖히는 것은 이제 끼우는 수가 되기 때문에 젖히는 수는 안 되고요. 백돌이 와서 끊는 수도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뭐 입구자가 보통 이제 맥점이긴 한데요. 이 수는 찝으면요? 이렇게 찝으면 네. 한 칸을 띄게 됩니다. 흑이 살아가죠. 연결이 다 됐네요. 네. 그럼 이렇게 두는 게 이렇게 어떨까요? 이제 젖히면 막아서 이것도 이제 연결은 돼요. 그래서 아마 선욱 선수가 지금 이는 생각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요.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이어서 살려주고 외곽을 네. 쌌겠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입구자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입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요, 그냥 세 점 잡는 수수는 흙이 불만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네, 지금 그 수 본 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단수 당하고요. 이것은 너무 지금 잡아도 너무 작습니다. 네.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단수를 쳤다는 것은 백이 이제 이었을 때 넘어가는 수가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유일한 수가 입구자네요. 네, 저 치면은 끼워서 안 되고요. 김종수 선수는 지금 이 수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지금 이 수까지 생각을 했다면 손이 이제 쉽게 나왔을 텐데 손이 안 나오는 것은 그 수는 일단 생각을 못 한 거고요. 그 수. 네. 사실 일단- 초반에 일선에 두는 수 나오는 건 흔치 않은데. 네, 부분적인 지금 묘수입니다. 네. 그 수가. 자, 이렇게 잡히면 이제 이것은 좀 크죠. 일단 잡히는 돌만 10개니까 20집이고요. 이쪽 하면 뭐 35집 이상. 네. 그렇다고 지금 백이 이쪽을 끊어서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단수 치고 이쪽 젖히는 것 때문에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는 또 이 우변 5점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 돌은 지금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반대편 5점 때문에 당장 살려 나올 수는 없는 돌이군요. 천옥 선수 역시 실기가 굉장히 강한 선수죠. 네. 네. 자, 시간도 지금 선옥 선수는 22분이 남아 있고요. 김종수 선수는 이제 7분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선우옥 선수는 시니어리그는 속해에 속하니까 네. 뭐 초읽기에 몰리곤 하지만 다른 일반 기존에서는 안 몰리는 경우도 많죠. 물리는 경우를 구경하기가 굉장히 드물죠. 그 정도인가요? 네. 사실 이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도 초읽기 안 물리고 끝난 경기도 몇 경기 있습니다. 아, 네. 참, 그 단시간 안에 이런 슈들을 찾아내는 선우옥 선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역시 반대로 손을 돌렸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1국과 2국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사실 뭐 1, 2국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국은 지금 일단 서울 사이버홀의 선옥 선수가 조금 이제 앞서는 국면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에 2국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오기철 선수와 나종원 선수의 대국 한번 보시죠. 네, 왼쪽이 2국인데요. 네, 일단 상변 쪽에 흑의 집 모양이 일단 커 보이네요. 흑이 그리고 오기철 선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백이 또 상당히 열죠. 여기도 지금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런 곳을 밀거나 하게 되면 끊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얇은 모양이고요. 전체적인 집 모양을 보더라도 대충 비교를 해보면 이 모양과 이 모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하 쪽과 하변 쪽, 우하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귀 쪽이 좀 더 좋은 거고요. 지금 상변 쪽, 이 모양과 우변 쪽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은 확실하게 상변이 너무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흙이 젖혀져 있는 그쪽을 네. 백이 처리하기가 네, 이 애매한 것 부분도 같아요. 지금 처리를 수정 못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바둑은 또 영암월출산이 우세하고요. 일단 1, 2국 모두 네. 흙이 지금 우세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는 백이 기분이 좋네요. 이국이요. 네. 일국은 확실히 하변을 좀 백은 키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하변 쪽을 좀 키워야 합니다. 흙이 집을 많이 챙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수 선수가 갈 길이 바쁩니다. 네, 일단 2국은 오기철 선수가 우세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다시 1국, 대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혹시 지금 뭔가 이제 살리는 수는 안 되니까요. 아예 뭐 포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근데 이제 흙이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 뭔가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깔끔한 곳은 아니에요. 아, 아직도 수가 남아있어요? 백이 이런 곳이 선수입니다. 여기 이제 찝으면 바로 수가 나는 거예요. 이들이 오는 순간에는. 아, 여기- 패도 아니고 그냥 수가 나는 거죠? 네, 패도 아니고 그냥 수가 나요. 그럼 여기를 이제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젖히고요. 쉽게 이렇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일단 패 모양은 나는 거고요. 여기가 흙도 깔끔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다르게 지켰으면 어땠을까요, 흙이? 입구자가 아니고 좀 확실하게. 근데 입구자 정도로 뭐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르게 둔다면은 아예 이쪽 일선을 뻗거나 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인원 부분이 선수라면 여기까지 100원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확실치 않은 것 같고요. 자, 김정수 선수 이제 뭐 반격을 하죠. 그런데 일단 지키고요. 흙이 이수로 뭐 이런 것 붙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안 두고 이렇게 붙이면요. 백이 이렇게 막으면은 네. 이어서 이 다수점이 잡히거든요. 이 다수점은 크죠. 인원 맛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변까지 다 집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뭐 뚫는 정도인데 네. 백이 2점으로 늘어있는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단수 치면은 네. 깔끔하죠. 여기 왜 안 붙였을까요? 붙이는 것이 깔끔했는데요. 그 정수대로 뒀으면은 약간 무리였네요. 백이 네, 다르고 무리였습니다. 나온 수는. 손흥욱 선수가 좀 지금은 우세를 의식하고 조금 이제 안전하게 둔다 이런 좀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근데 항상 이럴 때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유리한 바둑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 점 한 칸 뛰어 나오는 건 무리일까요? 하변으로요. 네. 여기까지요. 아니요, 그 위쪽 한 칸. 이쪽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움직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손흥욱 선수 아마 지금도 이쪽 붙이는 거 지금 계속 노리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도 되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쪽으로 이제 나오고 네. 여기 끊고
이쪽 부분이 이제 좀 커지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정다원 진행자 생각과 똑같이 한 칸을 띄어서 나갑니다. 정다원 진행자도 굉장히 기풍이 공격적인가 봐요. 예전에는 네. 전투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실리형으로 바뀐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나요? 네. 이제는 그냥 안전하게. 요즘에 이제 뭐 프로 기사들, 특히 이제 젊은 기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격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제 집을 많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보만 보더라도 그게 느껴져요. 네, 그런 수술에서. 부분이 이제 뭐 특히 알파고의 또 이 영향도 있고요. 네. 사실 뭐 바둑에서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집 짓는 것이 어렵고, 그러다 공격 한번 당해서 또 대마 잡히면 또 지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공격을 한다든지 전투적으로 가면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끝나면 네. 잘못하면 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집으로 가면은 찬스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종수 선수는 이제 중앙을 젖히면서 이 부분에 지금 약점을 어느 정도 또 네. 보강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쪽 뭐 끊는 수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흙이 조금 뭔가 제대로 된 길이 아니고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깔끔하게 좀 지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변 쪽 보면은 뭔가 이제 이런 돌들이 좀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 또 뭔가 좀 불안하죠. 아까 붙였더라면 정말 쉬웠는데요. 지금 흙의 중앙을 가열수를 해야 하나요? 지금은 중앙 쪽이 아니라 그 이쪽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네. 백이 뭐 이런 부분 오면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중앙은 당장 수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맞고요. 밀어서. 네, 이쪽은 수가 안 나죠. 자충이네요. 그런데 백이 이쪽을 먼저 와서 네. 그쪽을 두면 이런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이쪽 붙이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찜찜한 곳이네요. 그래서 김종수 선수도 꽉 막아서 좀 한 수를 줄였던 것 같아요. 중앙을 둬야 한다면 흙이 든다면 뭐 이제 이렇게 둬서 네. 이쪽으로 백의 흙집을 만들면서 이제 연결고리를 좀 만들 수가 있죠. 여기만 하나 되어 있어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깔끔해지는 겁니다. 놓지 않고 둘 수 있다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김종수 선수는 우하기 쪽에 아까 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도 지금 계속 노리고 있을 거예요. 주위가 자꾸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그 폐는 더 강력해지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백은 또 폐감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흙은 그 부분까지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뭔가 흙이 우중앙 쪽을 잡으면서 상당히 좀 잘 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귀쪽 폐까지 있고 지금도 이 폐만 없다면은 흙이 확실하게 우세하거든요. 근데 이 폐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네. 바둑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장구를 하고 있는 천우국 선수입니다. 네, 뭔가 중앙 쪽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네. 아, 지켜놉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여기가 선수 것이 좀 아파요. 지금 같이 이렇게 찌르고 여기 있는 것이 또 선수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 끊어놓고 그러면은 백은 아주 이제 깔끔하게 다 연결이 된 네. 겁니다. 김정수 선수 뭔가 이제 수 내려고 가고 있어요. 그쪽을 먼저 붙이는 시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잡는다는 겁니까? 김정수 선수 착각 같은데요. 이것은요, 흙이 쉽게 삽니다. 단수 치면요. 단수만 쳐도 살았어요.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거든요. 여기 두면 살았죠? 여기는 뭐 와도 선수가 되더라도. 네, 소용이 없어요. 글쎄, 이것이 그럼 과연 미리 뭐, 해놨어야 하네요. 그럼. 네, 과연 이거는 한참 끝내기도 아닙니다. 놨어야 하네요.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은 수로 더 좋은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흙이 가장 쉽게 사는 수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으로 쉽게 사는 거거든요. 또 막았네요. 아, 막았어요. 근데 여기가 선수가 되면 또 살긴 하는데 글쎄, 이것은 조금 맛은 조금 나쁘네요. 이 교환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워낙 악수라 뻗으면 이어도 되고 이쪽을 먼저 뻗어도 되거든요. 네, 그냥 들여다보고 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욱 선수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좀 사실 들여다본다면 이곳에서 들여다보고 네. 이쪽 집 모양을 이제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들여다보는 자체가 이 부분으로 이제 끝내게 하는 수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악수가 되는 거죠. 네. 백이 많이 두터워지기는 했네요. 중앙도 선수니까요. 이제는 어차피 여기 선수니까 살 수는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쪽 가요. 네. 뭔가- 여기 가장 껄끄러운 부분. 흙이 굉장히 우세했는데요. 이제는 또
서로 복잡해졌어요. 백이 또 해볼 때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도 지금 뭐 이제 이런 곳 와서 다음에 이제 이쪽 젖히고 여기 차단당하고 이쪽 차단당하면 이 백은 살았느냐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 아까 장면은 전혀 흑은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좀 불안해졌거든요. 흙을 가른다면 어느 정도가 일감일까요? 지금 이제 이쪽 위쪽 때문에 네. 위쪽만 아니라면 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두면서 위로 나를 네, 이쪽은 아릴자도 뭐 가능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확실히 중앙이 좀 얇다 보니까 그냥 입구자로 연결을 해 두었는데요. 지금 흙이 이 모양이 이제 끊어 잡히지 않고요. 이런 모양이 이제 다 연결이 된다면 지금 흙이 우세하긴 합니다. 집으로 네. 보면요. 백으로선 이곳이 승부처겠는데요. 유일하게 뭐 해볼 수 있는 곳은 네. 그곳이라고 봐야죠. 쉽지 않은데요, 흙이. 그 백이 나를자 돼 있는 부분에 찌르는 타이밍이 잘 안 나오네요. 이쪽 부분요. 네. 여기 찔러도 이제 위쪽으로 네. 꺼내면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네, 이제는 이 흑돌의 사활이 승패를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2017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입니다. 과연 양팀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정규 리그를 똑같은 전적으로 마무리 지은 영암월출산과 사이버오로입니다. 양팀 간의 전적도 1대1.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인데요. 네, 몇 수가 진행이 됐네요. 네, 지금 날짜를 가자 밀었고요. 헛기를 들여다봤어요. 호구를 치고요. 김종수 선수는 뭐 이쪽 정도 잡으면 된다. 근데 네. 여기 잡는 것이요. 과연 여기를 대신에 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가 나중에 차단이 되면요. 백은 여기는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요. 30초 하나 여기가 확실한 선수는 아니죠. 이제는 이쪽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아, 다 연결이 돼도 못 산다는 뜻인가요? 네. 아, 이거 흑 입장에서는 깜빡할 수도 있겠어요. 그 흑이 여기는 거의 뭐 절대 선수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요, 이거 대형 사고 터지는 겁니다. 사실 그쪽이 악수기 때문에 흑이 그냥 일선에 막아서 살아두었던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걸 못 백도 보게 일단 된다면 백도 지금 자상 쪽 백 대마 전체 또 사흘 수습을 해야 되고요. 네. 손을 빼고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손을 빼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착각이 쉬워요. 여기는 뭐 언제든지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보통이라면 흑이 두 점 쪽으로 이 입구자를 해서 네, 봤잖아요. 이수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네. 확실하게 잡는 건데요. 빠진 의미는 뭘까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제 인원수가 선수가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집 모양이 네.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 모양이 여기 나는 겁니다. 손을 빼고도 살 수가 있거든요. 백 사활 때문에 빠져둔 거군요. 자, 여기 하변 넘어오고 싶죠. 네, 여기 넘어오고 싶어요. 아, 그나저나 우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백이 이런 부분이 여기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져 있다면요, 이 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결하는 순간에 백도 못 살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제는 백이 어차피 흑 두 점을 잡았으니까 빨리 저쪽 선수해 놓는 게 흑도 마음 편할 것 같은데.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만약에 우하가 살아있다고 보면 집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변에서 이제 중앙으로 가는 흙집이 46, 47, 48. 쉬운 집이 약간 약합니다. 네. 네. 우하 쪽에 집을 사는 걸로 보면 이제 5집을 봐야 되고요. 쉬운 5이 좀 약하고요. 여기는 이제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백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뭐 완전 패가 됩니다.
한 55이었죠? 55에 한 60집 정도? 네. 흙은 60집. 이 모양 여기를 들여다보면 끊어 잡는 것도 있어요. 열. 여기 한 30집은 납니다. 네. 여기 13집. 43집. 여기는 치아 뭐 한 5집은 나고요. 48집이죠. 우상기가 한 15집은 나는데요. 그러면 반면으로도 100이 네, 지금 좋은데요? 뭐, 네, 100이 우세합니다. 아, 그럼 2점 잡힌 게 굉장히 컸네요. 아, 하변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이돌이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네. 이 100집도 오히려 이제 뭐 상변 지우고 다 한 거죠. 좌상기도 빅 만들었죠. 100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빅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패도 나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흙집이 늘어난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줄었어요. 우변 쪽 이 모양은 원래 있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준 거고요. 네. 이 모양도 줄었죠. 여기는 아예 없어졌고요. 반면에 100은 모양이 다 늘은 것 같은데요? 네. 김종수 선수 역시 소리 없이 추격을 해 갔습니다. 사실 기분은 계속 흙이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 낸 것이 초중반까지였어요, 사실. 우변 쪽 이제 잡을 때까지는 기분을 냈었는데 네. 하변 쪽부터는 뭔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됐죠. 그 백도를 잡은 이후에 계속 좀 물러섰거든요, 흙이. 좀 양보도 많이 하고요. 좀 애매했어요. 하변 쪽 사실 그렇게 본다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결국엔 차단당해서 잡힌 거거든요. 양보를 하려면은 아예 더 안전한 쪽을 선택을 했어야 네. 되는데 여기서 좀 갈팡질팡했어요. 사실 백이 눈목자 있는 곳 들어왔을 때 붙이는 수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뒀으면 백이 좀 곤란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왜 그 수를 안 뒀는지 네. 지금도 궁금한데요. 전혀 다른 바둑이 됐습니다. 근데 하변 쪽이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백이 집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5점 잡는 것이 너무 커요. 네. 이쪽이 다 집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아까 이 부분도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정말 뭐 편하게 둘 수 있었는데요.
네, 종반에 가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우욱 선수입니다. 네, 반면으로도 백이 남기는 형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요. 네, 자상 쪽에 지금 폭탄 하나 또 남아있거든요. 만연패 될 수도 있죠. 백이 들어가면 저 폭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됐을까요? 네, 이 대국은 백이 유리한 형세로 보이고요. 오규철 선수와 나종훈 선수의 2국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 대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 대국도 중앙이 좀 전쟁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대국에서 본다면은 선우국 선수는 서울 사이버오로 입장에서 본다면 꼭 이겨줘야 될 선수. 근데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요. 고전하고 있고요. 나종훈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대국. 네, 지금 좌하를 흙이 끄는 것 같아요. 이 모양 이 바둑은 영암 월출산 입장에서 본다면 오규철 선수가 꼭 이겨줘야 될 대국이거든요. 자, 지금 일단 상변에 이 흙집이 어마어마한데요. 아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우변이 백이 좀 집을 냈네요.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뭔가 이 바둑은 또 알 수가 없는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이 상변이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흙에 유리를 점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변 쪽에서 지금 글쎄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수순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여기 끊고 밀었을 때 이쪽을 이제 호구를 치고 이렇게 뒀거든요. 이 호구 친 걸로 이쪽을 끊어서 잡았더라면 오히려 백이 곤란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처리가 백이 잘 된 거죠? 오기철 선수가 지금 형세를 낙관을 하고 이렇게 좀 쉽게 가는 건지 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왜 안 끊었을까요? 네, 오규철 선수는 초읽기 1회 사용한 셋, 상황이고요. 넷, 나종훈 선수는 다섯, 아직 여섯. 5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백도 이쪽을 젖히기보다는 이쪽을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한 칸을 띄었어요. 나중은 선수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뒤만 잘 두면 된다. 항상 초반에 좋다가 역전을 당한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그거는 세 번. 항상 이제 본인의 생각이죠. 근데 항상 질 때는요, 항상 역전패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기는 과정을 계속 이제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흙이 둔 자리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 아니었나요? 아, 그것도 다 선수가 되는 곳인데요. 네. 문제는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이쪽으로 받아요. 아, 그럼 그러고 또 나면 이제 끝내기가- 이쪽 끼우는 끝내기가 네. 남게 됩니다. 흙이. 30초. 그렇군요. 하나, 둘, 셋. 이 바둑은 백의 승리로 보이는데요.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 미세한 건 아닌가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을 때가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좌에서 좀 백이 잘 네. 된 느낌이 있습니다. 흙이 글쎄요, 오기철 선수가 너무 낙관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저희가 점친 대로 승패가 나온다면 셋. 1국과 2국의 승패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은 거의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서울 세이보르는 사실 마지막에 나성훈 선수의 이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오늘 대국마저 승리를 거둔다면 지금 이 앞전에 7전 7패 상대전적 그걸 극복을 하고 팀을 일단 아, 쉽지 않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네. 시켰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국도 상대 1승 성적이 14패 예요. 압도적이잖아요. 네. 1승 14패. 그것도 13연패 중이에요. 근데 이 대국을 또 이기고 정말 뭐 나종원 선수의 이 상승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지금 표정만 봐도 양 선수가 약간 대비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끝내기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런 모양은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네. 이럴 때는 백이 이제 이렇게 입구째로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아,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은 이제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그냥 빈 삼각으로 나가면 받게 되면 이렇게까지 아, 흙에게 선수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입구자가 정수입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국도 뭐 끝내 네, 거의 뭐 별로 없네요. 네, 두 판 모두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승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대국은 나종훈 선수가 유리한 국면이고요. 1국은 또 김종수 선수가 유리하고요. 네. 네, 과연 1승 1패씩을 나눠 갖게 될지 영암 월출산과 사이버로의 준 플레이오프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국 김종수 선수와 선호욱 선수의 주장전인데요. 이 바둑은 초반과 중반이 희비가 엇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욱 선수, 항상 이제 선욱 선수가 꼭 넘어서야 할 부분인데요. 네. 아주 유리한 바둑을 또 역전을 당했습니다. 좌상은 그냥 빅으로 처리가 됐네요. 지금 하중앙의 흙이 약간 뭔가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했는데, 글쎄, 백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었는데, 김종수 선수가 가장 좀 안전하게 든 것 같고요. 네, 지금 차이가 반면으로도 백이 이겼네요. 우변 잡았을 때만 해도 백이 집부족증에 걸렸었는데 사실 뭐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선욱 선수
스타일대로 딱 풀려갔거든요. 네. 좌쪽 모양 정말 재밌는 수가 있었네요. 좌쪽 모양이 여기 지금 돌이 있잖아요. 네, 백이 마지막에 지켰어요. 네,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한 칸을 띄게 되면요. 여기 네. 빅이 나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또 역전 다행히 보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 수가 만약에 났다면 11집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 정도면 네, 역전이죠. 11집으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흑은 35집을 냈고요. 네, 37집. 반면 2집이네요. 역전이었을 것 같죠? 수가 났으면. 네,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종수 선수 아주 뭐또 중요할 때 본인 일지명다운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주장 맞대결 굉장히 중요한 승부였는데 김종수 선수가 이를 해내네요. 사실 이 1국이 끝났지만 2국의 결과를 1국 선수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영암몰출산의 김종수 선수는 내가 이기면 우리 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국 상대들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사실 1국은 손흥민 선수가 약간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2국은 또 오기철 선수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승패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대 전적이라는 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것도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13연승을 하고 있는데 13연패를 하고 있는 선수가 될것 같아요. 13연패를 하고 있는 선수가 이긴다는 확률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좌변 그리고 우상의 패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좌하 쪽에 백이 한 점 잡은 수 안 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좌 쪽에요. 여기요. 네. 여기는 안 둬도 되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네요, 나정훈 선수도. 뭔가 근데 이제 뭔가 불안한 거죠. 여기 나가면 이제 이렇게 두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수긴 합니다. 수가 나지도 않는데 뒀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여기를 두게 네.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칸이면은 붙여서 뭐 패가 나는 건데 지금 4칸이나 살아 있거든요. 그렇네요. 안 둬도 수가 안 나는 곳인데 지금은 뭐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 여기 반면으로 이겨도 이제 약간 이기거나 아니면 뭐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거든요. 나중훈 선수 마지막 정말 뒷힘이 정말 네. 강합니다. 패까지 이겼어요. 마지막 라운드 준 플레이오프까지. 네. 이런 게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장은 당연히 이긴다고 가정을 하고 선수들이 임하잖아요. 네, 그렇죠. 각 팀들이. 근데 이제 주장이 졌을 때 그 라운드에 또 질 거라고 예상했던 선수가 이겨주면 또 이제 팀이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팀들이 원래 강팀인 거예요. 네.
전혀 기대하지 않고,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적은 선수들이 이겨주면 그 팀은 강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100집은 50집이 났고요. 이 승부 정말 뭐 극적이네요. 일단 1대1 됐고 1대1 자체만 하더라도 사이버 오로에서는 일단은 대성공이에요. 네, 단면 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6집 반 100승. 저러고 네, 나종훈 선수 대단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 승리를 또 거둬줬네요. 사이버오로 팀은 한시름 났는데요. 그렇죠. 사실 선호욱 선수가 패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사이버로는 거의 뭐 탈락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어려운 걸 나종원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스코어는 1대1이 됩니다. 네, 누구나 뭐 1대1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국과 2국의 승패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요, 저도 사실 뭐 이 초반에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끝날 때 봤는데 초반에는 오기철 선수가 확실하게 우세했어요. 그리고 2부에 좀 돌아와서 볼 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기철 선수가 너무 좀 글쎄요, 낙관을 한 것 같아요.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나종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스코어는 1대1, 3국까지 가게 됐는데요. 1국과 2국 결과표 함께 보시죠. 네, 1국을 영암월 출산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네. 또 2국에서 사이버로가 힘을 내줬어요. 근데 상대 전적에서요, 1국의 선호욱 선수가 5승 3패로 앞서 네, 있었는데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2국 같은 경우는 1승 14패. 그 1승 거둔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의 3국 선수들이 출전을 할 차례인데 과연 어떤 선수를 내보낼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영암월 출산은 네. 김동면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서울 사이버로는 이제 정대상 선수냐, 박영찬 선수냐. 근데 이제 상대 전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감독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맞춤 이 선수가 출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마지막 선수로 양 팀이 어떤 선수를 내놓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017 시니어 리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